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을 잘 사고 팔아서 편안하게 놀고 먹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또 어제 못지않은 그런 하락을 또 맞았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이 시즌이 있는 코스닥 이틀 동안에 상당히 최대 낙폭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많은 그 주주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쭉 미소 짓고 있을 것이고,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면 지금 상당히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기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공부를 잘 해오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시즌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상당히 그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이렇게 크게 낙폭 과다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최대한 큰 손실을 어느 정도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뭐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어제에 이어서 또 개관들 금융투자의 매도로 어, 지금 2,920까지 내려온 상태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0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어제와 오늘 거의 뭐 전 섹터 거의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즌은 분위기가 좋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뭐 PCR 검사보다 신속 항원 키트의 쓰임새를 더 크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뉴스가 이스라엘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영국에까지 그렇게 항원 키트를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PCR 검사보다는 신속 항원 키트를 쓰겠다,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너무 무섭게 퍼지고 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PCR 회사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미크론이 초창기 때 전파력이 강하다는 뉴스 때문에 더 많이 PCR 검사가 쓰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너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되려 PCR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신속 항원 키트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뭐 시즌이 신속 항원 키트를 만든다고 한들, 이제는 또 그 타이밍이 아니죠.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즌의 분위기, 자, 시가는 56,900원으로 시작해서 58,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저가 56,500원, 거의 또 오늘도 종가가 저가로 거의 끝나고 마는 2.75% 하락했죠. 1,600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등하지 못하고 56,60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은 개인이 어제와는 좀 대조적이죠. 15만 5천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3만 9천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지금 6거래일 만에 16,000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 역시 6거래일 만에 12,000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뭐 안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오늘 보면 뭐 10% 이상, 15%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은 가운데, 그나마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죠. 네, 잘 버틴 하루였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게 시즌이 되길 간절히 바랬지만 그렇게는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지금 뭐 백신의 바로미터, 그리고 뭐 치료제의 바로미터, 뭐 진단 키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드디어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일반적인 검사 방식으로 변경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도 맞고 뭐 진단 키트도 활용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를 뛰어넘어서 4차 백신까지도 지금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죠. 이 PCR 검사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 등 이 위험군, 고위험군에만 실시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도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항원 검사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집에서 미접종자는 정부 운영 검사소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또 아까 뉴스에서는 영국인 것 같은데 무증상자, 네. 이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뭐 격리라든가 뭐 자택 근무가 아닌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게끔 뭐 가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여러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PCR 검사보다 신속 항원 키트에 중점을 둘 경우, 사실 PCR 검사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젠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초창기 때 분명히 이런 뭐 오진율이라든가 정확치 못한 부분 뭐 많이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제는 또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신속 항원 검사가 물론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또 시장 상황이 또 바뀌어 버린 거죠. 그만큼 위중증으로 가는 그 확률은 적지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PCR, 시간이 걸리는 PCR 검사보다는 각국 나라에서 이제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일단 환자를 선별해 나가고 분류해 나가는 작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 PCR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즌도 신속 항원 키트를 만들어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뭐 사측에서 제 말을 듣고 그쪽 사업에 뭐 관심을 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시즌의 기술력이라면 만들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매출이 10% 증가하는 것보다 50% 100%가 증가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가 방어도 되고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시즌은 주구장창 PCR만 고집하다 보니, 또 어떤 분이 질의도 했어요, 회사 측에. 그런데 시즌 측에서는 PCR 항원 그 키트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이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외면받고 관심은 멀어져만 가고, PCR 검사에서 이제 신속 항원 키트로 많은 나라들이 추세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자, 그러면 계속 하방으로 두들겨 맞을 것인가? 아니죠. 사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플은 끊임없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기술력과 매출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즌에서도 천정윤 대표가 그냥 천정윤이가, 네,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시즌 입장에서도 현금 보유하고 있고 M&A가 뭐 뜨뜻미지근하고 어설프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시키고 이 애플처럼 이 전철을 따라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이렇게 6만원대 7만원대 잘 버티고 있다가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시장에서 좀 센세이션한 그런 좋은 PCR 검사법이라든가 이런 키트가 나올 때 또 한번 주가를 점프시킬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방법을 분명히 시젠도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야,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사고 팔고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 자기는 투자하겠다라는 분 많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방 경직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 금액 아래로는 뭐 거의 무너질 일은 없어. 어 그렇다라고 보면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금방 이 금액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복구가 돼라는 그런 인식, 믿음이죠. 그리고 아니 이 회사에 투자를 해 놓고 그냥 기다리면 1 년에 뭐 6% 7%대의 배당이 나와.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어떠한 신기술이나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고 점점,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방법이 있는데도 시즌은 가만히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주주들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도 아니고, 그리고 1960년대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국민들 지식 수준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준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교를 합니다마는 지금 선진국, 뭐 세계 넘버 원이죠. 다우와 나스닥, 미국 시장에 비하면 거기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와 우리나라와 회사의 비교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주식 배당 문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변화의 조짐 속에서 CJ는 과연 그냥 시시콜콜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트렌드에 맞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애플처럼 똑같이 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한 흉내라도 내면, 네, 중간 이상이라도 가겠지요. 천정유는 제발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